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정형외과입니다. 병역 신검 5급 혹은 6급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질환 중에서 정형외과 질환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무릎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정성 대관절, 무릎에 있는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이 흔들거리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관절염이 심한 경우,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간에 무릎 관절에 운동 제한이 생기는 경우, 각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무릎 관절에 박리성 골연골염이 있는 경우가 5급과 6급으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질환군입니다. 이 질환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의 불안정성입니다.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고요.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과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무릎은 뼈 위에 뼈가 얹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대와 근육이 이 관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는 전방 십자인대가 있고요. 후방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외측으로 돌아가는, 회전하려는 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대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후외측의 구조물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은 완전 파열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파열돼서 수술하면 면제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단 당시에 MRI상, 그리고 수술 당시에 관절경 상으로 완전 파열된 게 확인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했던 진찰에서 고도의 불안정성이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대 재건수를 했을 때 5급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건 이제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완전 파열이면 대부분은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크고 불안정성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술을 하고요. 후방 십자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방 십자인대 손상은 이것만 다치는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방 십자인대는 대부분은 수술을 하고, 후방 십자인대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술을 하면 5급으로 가는 거고요. 수술하지 않으면 이 두 번째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신체 검사 당시에 MRI를 다시 확인해서 이때 손상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진찰과 영상의학적 검사, 진찰도 하고 영상의학적 검사를 해서 둘 다 고도의 불안정성이 나와야 합니다. 진찰은 정형외과 의사가 무릎을 흔들어 보는 거고요. 영상의학적 검사는 부하 엑스레이 검사라 그래서 기계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기계로 무릎을 밀어봤을 때 많이 밀릴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보통 반대측보다 10mm 이상 전위가 발생할 경우, 즉 더 밀려 나갈 경우에는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판정 기준에 딱 나와 있는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판정하는 의사마다 그 기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상, 그다음에 영상의학적 검사상 모두 불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MRI상으로도 손상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 MRI는 신체 검사 당시에 병무청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병무청 MRI에서 그 손상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보다는 좀 드물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MRI상 인대 손상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서 인대 재건수를 했을 때 5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절염이 있는데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외상성도 있고, 화농성 관절염도 있고,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요. 이 원인이 어떻게 됐던 간에 이 관절염의 정도가 엑스레이상으로 중등도 이상일 때, 그럴 때는 5급이 나오고, 고도일 경우엔 6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등도와 고도는 어떻게 보냐면, 이 무릎에 이 관절 간격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중등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 뼈 조각, 골극들이 이 관절 주변으로 많이 생겨나고, 연골 밑에 있는 뼈에 퇴행성 변화 같은 게 많이 생겨 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중등도, 혹은 너무 심해서 거의 뼈가 붙어 있다거나 뼈에 변형이 생겨 있다거나 하면은 고도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지의 운동 제한이 있는데요. 외상이든 감염이든 아니면 재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강직이 생겼든 간에 어떤 이유로든 이 무릎 관절에 각도 제한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검사할 때 이 진찰자가 수동적인 운동을 체크합니다. 이 수동적이라는 의미는 본인이 무릎을 펴고 굽혀보세요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진찰자, 즉 의사가 직접 굽혀보고 펴봅니다. 어디에서 딱 걸리는지, 더 얼마나 안 펴지는지, 얼마나 안 굽혀지는지를 정상측과 비교해서 측정하는데 이때 각도기를 실제로 옆에 대서 재가면서 정확한 각도를 측정합니다. 이 무릎을 측면에서 보면 이 굴곡 제한 100도라는 말은 굴곡은 이제 무릎을 굽히는 건데요. 무릎을 쭉 폈을 때가 0도인데 굽혀가면서 각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상은 0도에서 135도를 기준으로 보는데요. 0도에서 100도까지밖에 안 될 때, 그러니까 90도보다 살짝 더 되고 더 안 굽혀질 때 5급의 대상자가 되고, 또 신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전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피는 겁니다. 근데 피는 게 제한이 있을 때, 다 안 펴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쭉 폈는데 30도다. 이 말은 30도가 남았는데 다 안 펴진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하지 운동 제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때 5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에서 반월상 연골판 질환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병무청 MRI를 다시 촬영하고요. 이때 남아있는 반월상 연골판의 크기를 확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급수를 매기게 됩니다. 무릎의 연골판은 이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이 C자 모양으로 내측과 외측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왼쪽 그림과 같이 생겨 있는데요. 이쪽이 내측, 이쪽이 외측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판정 기준을 보면 한슬관절 편측 연골판, 그러니까 한쪽 무릎에서 이 연골판 내측, 외측 중에 한쪽을 수술했을 땐 최소한 3분의 1은 넘게 절제를 해야 되고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 절제를 한 경우에는 남은 연골판에 전위가 있어야 되고요. 한 슬관절 편측 연골판을 3분의 2 이상 절제했을 때는 이것만으로도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위라는 거는 이 밑에 연골판을 보면 이 뼈 구조물 안에 이렇게 잘 위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뼈 구조물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 완충작용이 이루어지면서 버텨줘야 되는데 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연골판이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전위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조건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3분의 2 이상 절제를 하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제의 대상이 되고, 연골판 치환술은 너무 연골판 손상이 심해서 절제를 거의 대부분 했을 경우에는 연골판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 연골판 수술을 다 한 경우, 드물게 외측, 내측 둘 다 손상이 돼서 둘 다 절제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게 남은 쪽 기준으로 한 가지 급수를 매기게 되고요. 이제 원판형 연골판은 원래 연골판이 동그랗게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찢어진 부위를 없애서 이 원래 C자 모양을 갖추도록 절제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모양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조직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실제로 남아있는 MRI상 남아있는 조직과 일반 정상 연골판 크기를 비교합니다. 원판형 연골판이 아니고 일반 반월상 연골판일 때 그 모양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절제가 되어야 5급과 6급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박릭성 골연골염입니다. 이 무릎 관절에는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지만 연골들이 존재합니다. 이 연골이 제자리에 있다가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박리라고 하는데요. 그 뼈와 연골이 맞닿는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관절마다 있을 수 있는데
최종 부하를 받는 관절인 경우에는 관절염이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로 최종 부하 관절이고 이게 중등도 이상일 경우에는 5급의 대상이 됩니다. 이 중등도 이상인 건 뭐냐? 5분의 1 이상 침범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연골의 면적이 있을 때 박리된 연골 면의 넓이가 20% 이상일 때 그때는 5급이 나오게 됩니다. 20%가 안 되는 경우에는 4급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MRI 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박리성 골관절염의 기준은 최종 부하 관절일 때만이기 때문에 무릎에서 이 대퇴 슬개 연골은 최종 부하 관절이 아닙니다. 여기도 박리성 골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역 신체 검사에서 5급과 6급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이 무릎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크게 5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불안정성 대관절로 십자인대나 후회측 회전성 불안정성에 손상이 있을 때, 그리고 관절염이 중등도 이상 심할 때, 무릎을 제대로 굽히거나 피지 못할 때,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서 수술을 했는데 그 절제한 크기가 클 때, 혹은 반월상 연골판 치환술을 했을 때, 그리고 박리성 골관절염이 그 크기가 20% 이상일 때 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안내하는 서류들을 당연히 지참하셔야 되고 엑스레이나 MRI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다시 찍게 됩니다. 기존에 몇 퍼센트 혹은 몇 도 뭐 그런 진단을 받은 게 있더라도 결국 병무청에서 다시 한번 측정하고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